억만장자 김준호 알렉산더 베넷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빵을 훔치는 어린 소년을 발견하면서 15년 전 김준호의 엄격한 부모에 의해 형과 어머니와 함께 버려졌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는 새롭게 찾은 가족을 보호하고 진정한 부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고 오늘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준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트럼프 월드타워 펜트하우스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0세의 나이에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서명해야 할 또 다른 계약서 더미를 가지고 그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김준호 회장님, 이사회 회의가 10분 후에 시작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돌아서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날, 또 다른 거래. 그의 삶은 그저 그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들은 그를 부동산의 제왕이라고 불렀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왕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휴대전화에 강남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강남점 경비팀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난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누군가가 이른 아침에 빵을 훔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그는 그런 사소한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무언가 그가 직접 이 문제를 처리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를 모두 취소해 그는 그의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다음 날 김준호는 새벽 전에 자신의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기다리며 휴대전화의 보안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작은 인형이 압구정 로더거리 뒷골목에서 배달 입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김준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그의 고가의 구두는 그가 더 빨리 걸어가면서 도둑을 잡으려는 결의에 차 있었고 포장 도로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모퉁이를 돌자 그는 8살도 채 안 되는 어린 소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가슴에 빵 한 덩이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의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김준호를 얼어붙게 만든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무언가. 아빠, 배고파요.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준호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 아이 내버려둬. 다른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14살 정도의 10대 소년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김준호와 어린 소년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서야, 네, 뒤에 있어. 나는 그를 해칠 생각이 없어. 김준호는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레스토랑에서 계속 훔칠 수 없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이 많은 소년은 반항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고 저 아이는 제 동생 민서예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김준호는 이제 그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더러웠지만 민준이 동생을 보호하는 방식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빵을 움켜쥔 채 민준의 뒤에서 살짝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김준호는 이제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관없어요. 민준은 쏘아붙였습니다. 자, 민서야, 가자. 잠깐만, 김준호는 외쳤습니다.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그냥 가버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사주도록 하죠. 조건 없이. 민준은 망설였지만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서 민서의 배가 크게 울렸습니다. 제발, 민준아. 민서는 간청했습니다. 너무 배고파. 김준호는 그들을 이태원에 있는 익선동 옛날 돈가스로 안내했고 소년들이 계란, 팬케이크, 베이컨 접시를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처럼 먹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어디서 지내고 있니? 김준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접시를 응시했습니다. 여기저기, 우리는 어떻게든 해내요. 그들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낡은 창고에 살고 있어요. 민서는 불쑥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민서야. 민준은 낮은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김준호는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소년들은 도움이 필요했고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제안이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 집이 있고 방도 많아.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때까지 거기에 있을 수 있어.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민준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득이 있으세요? 김준호는 포크로 시럽을 핥고 있는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나는 그 큰 집에서 혼자 있는 것에 지쳤을 거야. 아마도 한 번쯤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거야. 우리는 자선이 필요 없어요. 민주는 주장했습니다. 자선이? 아니야. 김준호는 대답했습니다. 거래라고 생각해. 너희 둘은 학교에 다니고 기본적인 규칙을 따르면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어. 계약할래? 민서는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민준아, 추운 게 싫어. 민준은 자신의 동생을 쳐다보고 다시 김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떠날 거야. 좋아. 김준호는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김준호가 소년들을 그들의 방으로 안내했을 때 깨끗한 시트와 따뜻한 담요가 있는 진짜 침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던 집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민서는 방으로 달려가 침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정말 멋져요. 민준아, 봐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욕실이 있어. 민준조차도 방의 크기에 대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준호는 소년들이 새로운 공간을 탐험하는 것을 문간에서 지켜보았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서재에 앉아 김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저녁 식사 때 찍은 소년들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민서의 미소, 민준의 단호한 표정에는 그의 기억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오래된 직원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들에 대한 무언가가 익숙하게 느껴졌고 김준호는 자신의 본능을 무시함으로써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제2장,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토미와 제임스와 함께 보낸 처음 몇 주는 김준호가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한때 조용했던 그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에서 삶의 소리가 들리는 소리로 깨어났습니다. 민서의 웃음소리가 홀을 울려 퍼졌고 심지어 민준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조차도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김준호 씨, 시리얼 더 먹어도 돼요? 민서는 아침 식사에서 이미 비어있는 그릇을 들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음식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식욕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제발 나를 알렉산더라고 불러줘. 그는 대답하며 테이블 너머로 시리얼 상자를 밀었습니다. 그는 민준이 그들의 상호작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며 여전히 새로운 후견인의 친절함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날 아침 후반에 김준호의 비서는 소년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준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학교요? 우리는 학교에 갈 수 없어요. 민준은 항의했습니다. 토미는 누가 돌볼 거예요? 김준호는 커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은 교육이 필요해.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옷조차 없어요. 민준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쇼핑을 가자. 김준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쇼핑 여행은 모든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에게 맞는 새 옷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가장 싼 물건을 고르려고 했지만 김준호는 품질을 고집했습니다. 이 신발은 더 오래 갈 거야. 김준호는 튼튼한 운동화 한 켤레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때때로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셨어요? 민서는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코엑스몰을 걸어가는 동안 김준호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김준호가 왜 2명의 지저분한 소년들과 함께 아동복을 사러 쇼핑을 하고 있는가? 김준호 회장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불렀습니다. 김준호는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과 디자이너 핸드백을 들고 다가오는 그의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최지혜를 보았습니다. 지혜 씨,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손님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녀는 소년들을 거의 감추지 않은 경멸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와 민서가 나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김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 다닐 거예요. 최지혜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운 일이죠. 이사회에서 이 새로운 발전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떠난 후 민준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회장님께 폐를 끼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김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와 이사회는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날 저녁 김준호가 민서가 처음으로 숙제를 하는 것을 도왔을 때 이름 쓰는 연습, 그는 이전에 성사시켰던 어떤 사업 거래 후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너는 일을 나처럼 쓰네. 김준호는 민서가 각 글자를 조심스럽게 쓰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민서는 자랑스러워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소년들이 잠자리에 든 후 김준호는 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14년 전쯤을 중심으로 오래된 인사 파일을 검토해 왔습니다. 민준의 나이와 민서의 익숙한 얼굴에 대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가정부에게 초점을 맞춰 전 직원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전 가정부였던 박수현. 날짜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사라지기 전에 2년 동안 그의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김준호는 이제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우며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늦은 밤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까지 그녀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사진을 볼 때 떨렸습니다. 민준과 같은 코, 민서와 같은 미소, 가능한 일일까요? 복도에서 나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부엌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괜찮아? 김준호는 물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서가 배가 고팠어요. 내일은 음식이 없을까봐 여전히 무서워해요. 항상 음식이 있을 거야. 김준호는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몰래 다닐 필요 없어.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얼마나 오래? 민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두 떠나요. 김준호는 그의 마음속에서 그 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야. 민준아, 내가 약속할게. 김준호가 민준이 민서를 위해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을 도왔을 때 그는 박수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가 소년들과 쌓아온 불안정한 신뢰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서초동에 위치한 사설탐정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약 박수현이 있다면 그는 그녀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그는 왜 민서를 보는 것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은지, 왜 민준의 눈에는 그의 어머니의 결의가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소년을 첫 등교 준비를 시켜야 했습니다. 새 옷, 배낭, 도시락, 그가 50세에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모든 평범한 일들. 학교 갈 준비 됐어. 그는 소년들이 계단 아래로 내려오자 물었습니다. 민서는 그를 안아주려고 달려왔고 민준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전 김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가족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향한 작은 발걸음. 제3장 비밀과 의심. 소년들이 이사온 지 2달 후 김준호는 사설탐정으로부터 두꺼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민준과 민서가 잠든 후 늦은 밤까지 그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준호 씨, 그의 수사반장은 썼습니다. 우리는 박수현에 대한 우려되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김준호의 손은 보고서를 읽으면서 떨렸습니다. 박수현은 14년 전 민준이 태어났을 무렵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전전하며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작은 마을로 추적했는데 그녀는 지금 심하게 아파서 삼성 서울병원에 있었습니다. 뭘 읽고 계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준호는 민준이 자신의 서재,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지난 몇 주 동안 적대적인 태도가 줄어들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벽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앉아. 내게 무언가 말해야 해. 우리 엄마에 대한 거예요? 민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준호의 놀라움이 얼굴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준이 계속해서 며칠 전 컴퓨터에서 어머니 사진을 보는 것을 봤어요. 어머니가 이 집에서 일했던 것을 기억해요. 어렸을 때지만 기억해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김준호는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알아내실지 보고 싶었어요. 민준은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기억하지 못해요.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너무 어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해요. 김준호는 소파에 있는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어머니는 우리를 돌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민준은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아프셨어요. 정말 아프셨어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친구에게 보내셨지만 친구는 우리를 돌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할 수 있을 때 전화하세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전화가 없었어요. 김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리고 너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물어봐야 해.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것을요? 민준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찾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이 우리를 알아볼까 봐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민서는 파자마 차림으로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나쁜 꿈을 꿨어요. 준호와 민준이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리 와, 친구야. 준호가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그들 사이에 있는 소파에 올라탔습니다. 왜 둘 다 깨어 있으세요? 얘기를 하고 있었어. 민준이 동생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를 찾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멀지 않은 병원에 있어. 아프지만 치료받고 있어. 엄마를 볼 수 있어요? 민서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엄마를 보러 갈 시간이라고 생각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이들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DNA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뺨 안쪽을 면봉으로 살짝 닦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언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민준이 병원을 나서면서 물었습니다. 며칠 후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와 민서는 이제 내 삶의 일부야.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변호사들에게 서류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양육권 서류, 신탁기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었죠. 그는 또한 최고의 의사들을 보내 수연 씨의 상태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DNA 결과는 화요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서재에서 두 아이와 함께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때요? 민준이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민서의 손을 꽉 잡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확실히 하기 위해 2번 결과를 읽었습니다. 양성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민서는 벌떡 일어나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처음 날 당신을 아빠라고 불렀던 이유예요. 당신은 엄마가 간직했던 사진 속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그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준호가 민서를 한 팔로 안고 다른 팔로 민준이에게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를 데리러 가서 집으로 데려올 거야. 엄마가 항상 있어야 할 곳으로. 하지만 그들이 병원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중 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지혜 씨였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관련되어 있어요. 당신이 회사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스캔들을 감추었다는 이야기인가 봐요? 준호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부모님. 당연히 그랬죠. 그들은 아이들에 대해 알아냈을 겁니다. 수연 씨를 몇 년 전에 떠나도록 강요하고 돈을 주고 사라지게 했던 바로 그 부모님 말이죠. 회의는 언제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요. 그리고 준호 씨? 그들에게 서류가 있어요. 편지 계약서 박수현 씨에게 지불한 증거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거예요. 준호는 아들들, 그의 아들들, 이 어머니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힘썼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의 모든 부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았다는 것을요. 그들이 해보게 하세요. 준호는 지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싸울 가치가 있어요. 사장. 과거와의 대면. 준호는 다음 날 아침 고개를 들고 이사회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큰 회의실은 그가 들어오자 조용해졌습니다. 테이블 맨 앞에는 그의 부모님인 김영수와 김정숙이 차갑고 세련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아, 김영수가 가짜 걱정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최근 불규칙적인 행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제 아들들을 데려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서 숨기려고 했던 손자들을요? 김정숙의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돈을 노리고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가정부였죠. 그 여자는 제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에게 돈을 주고 사라지게 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최지혜 씨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박수현 씨가 도시를 떠나 준호 씨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의 인생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돈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협박 편지, 사본, 통화 녹음, 모든 것을 목격했던 전 직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김영수가 더듬거렸습니다.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수현 씨는 모든 것을 간직했습니다. 모든 편지, 모든 녹음된 대화를요. 그녀는 영리했습니다. 언젠가 보호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죠. 이사회 임원들은 서로 속삭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약속받았던 단순한 인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김정숙이 애원했습니다. 어떤 여자와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세운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마침내 15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 제 진짜 가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깨어났어요. 의사들이 엄마가 아빠를 찾고 있다고 해요. 아빠라는 한마디가 준호의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준호는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사회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이 회사를 건설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독립적인 회계법인의 이름입니다. 하나를 고르세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조사하게 하세요. 제 기록, 제 부모님의 기록, 모든 것을요. 저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김영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히 가족을 이렇게 폭로할 수 없습니다. 지켜보세요.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실례지만 제 가족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섰고 뒤에는 혼란만 남았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이미 그의 부모의 음모에서 거리를 두려는 이사회 임원들의 전화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수현 씨의 침대 옆에 앉아있는 민준이와 민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창백하고 여위였지만 그를 보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준호 씨,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더 열심히 싸워서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미안해. 당신을 찾아야 했어. 당신이 사라졌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 엄마, 민서는 그녀의 침대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우리와 함께 집에 갈 거예요? 수현 씨는 불안하게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모두 함께 집에 갑니다. 하지만 당신 부모님이... 수현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준호가 말을 마쳤습니다. 제가 처리했어요. 조용히 있던 민준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미 가족이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날 저녁 수현 씨가 저택의 손님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이 근처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동안 준호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지혜 씨였습니다. 이사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그들은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공개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준호는 문 너머로 그의 아들들, 그의 놀랍고 끈기 있는 아들들과 그가 결코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고 말해줘. 그는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른 가족에게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 전화를 끊은 후 그는 가족들과 합류했습니다. 민서는 수연 씨에게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가르치고 있었고 민준이는 점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너무 오랫동안 빠져있던 것입니다. 아빠? 민서가 불렀습니다. 같이 할래요? 준호는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인생에서 전에 없이 부유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돈이나 회사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정말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요. 5장. 새로운 시작. 오래된 상처. 가족으로서 함께 살기 시작한 첫 달은 기쁨과 어려움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수연 씨는 천천히 힘을 되찾고 있었지만 수년간의 고난이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떤 날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회복을 돕기 위해 도시 최고의 의사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수현 씨가 사설 간호사가 자신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날 항의했습니다. 해야 해요. 준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보상해야 할 시간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잘 지냈고 배고픔에 대한 악몽은 덜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특히 준호의 일 때문에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할 때 신뢰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저녁 준호는 어두운 부엌에 혼자 앉아있는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괜찮아요? 준호가 불을 켜며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집에 온다고 했잖아요. 민준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최대한 기다렸지만 지쳤어요. 민서는 울었고요. 준호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부모의 이사회에서의 해임으로 인한 여파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전화했어야 했어. 그건 영화 속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떠나기 전에요. 준호는 아들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나를 봐. 내가 어디로도 가지 않을 거야. 너 민서,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야. 회사보다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 사실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씨, 내일부터는 일주일에 사흘은 재택근무를 할 거예요. 다른 모든 일정을 다시 잡아줘요.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자, 저녁 남은 거 있어요. 배고파 죽겠어. 함께 음식을 드면서 준호는 민준이가 편안해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작은 발걸음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치유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오후 수연 씨는 손이 떨리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준호가 정원에서 우는 그녀를 발견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수연 씨가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대요. 미안하다고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준호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 이후에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준호 씨. 당신을 보세요. 당신은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달라요. 저는 고의로 누구에게도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수연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저를 내쫓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당신은 저를 찾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의 진실이 그를 강하게 쳤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그는 인정했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에 그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어.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 알아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수현 씨는 민서가 숙제를 하고 민준이가 책을 읽고 있는 집을 향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알 자격이 있어요. 할머니가 정말로 변했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그리고 조작의 첫 징후가 보이면 없어질 거예요. 준호가 말을 마쳤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이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김영수가 회사 지분 전부를 당신 아들들에게 양도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주도로 은퇴하고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준호가 수연 씨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체면을 세우려는 그의 방식이에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돈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수연 씨가 지적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언젠가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겠죠.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준호는 제 시간에 집에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테이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정교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효과음까지 곁들였습니다. 민준이는 실제로 미소를 지으며 동생을 당황하게 할 세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수연 씨의 볼에는 다시 홍조가 돌았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매일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듣고 있어요? 민서가 요구했습니다. 미안해 친구야.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가 운이 좋은 거예요. 수연 씨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학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캠핑 여행이 있는데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준호가 활짝 웃었습니다. 내 일정을 비워둘게요. 나도 갈 수 있어요? 민서가 자리에서 뛰어올랐습니다. 물론이지. 민준이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내 형제잖아. 그렇지? 나중에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준호는 옛 사진을 보고 있는 수현 씨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진을 간직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 아이들이 자신의 출신을 알도록 했어요. 준호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혼자 해야 해서 미안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들이 함께 서 있는 동안 준호는 수년간 성공을 추구했던 모든 것이 그를 바로 여기로 15년 전에 싸워야 했던 가족에게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모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 그 여정을 거쳐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6장 대중의 시선, 개인의 삶 베넷, 가족 재회 이야기는 화요일 아침 신문에 실렸습니다. 억만장자의 비밀 가족 공개라는 제목이 크게 실렸습니다. 6장 대중의 시선, 개인의 삶, 베넷, 가족의 재회 이야기는 화요일 아침 신문 한 면을 장식했습니다. 큰 제목으로 억만장자의 비밀 가족 공개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들의 두 아들은 이제 도시 최대 재산 중 하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싫어. 박민준, 박민준은 커튼 사이로 밖에 있는 기자들을 엿보며 말했습니다. 학교 애들이 다 우리 얘기만 해. 그냥 무시해. 박수현, 박수현은 조언했지만 그녀 또한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간의 관심은 과거의 불안감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준호, 김준호는 경비팀을 증원했지만 가족을 모든 소문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박수현, 박수현에게 잔인할 정도였는데 그녀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온라인 얘기 봤어? 박민서, 박민서가 어느 저녁 아이패드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기사였습니다. 김준호, 김준호는 태블릿을 뺏었습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 하지만 진실은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김정숙, 김정숙이 마침내 가족과 만남을 가졌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김준호, 김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의 개인실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 손자들, 김정숙, 김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린 김준호, 김준호를 꼭 빼닮았구나. 박민준, 박민준은 박민서, 박민서 앞에 보호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린 할머니 손자 아니에요. 할머니는 우리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기억나요? 김정숙, 김정숙이은 움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끔찍하게 잘못했어. 나는 스캔들과 여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옳은 일을 하지 못했어. 두려움이요? 박수현, 박수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날 체포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내가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알아, 김정숙, 김정숙은 속삭였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밤 생각했어. 이 모든 세월 동안 김준호, 김준호를 지켜보면서 성공했지만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그랬어. 내가 아들의 행복을 망쳤어.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아들의 마음보다 더 중시했기 때문이야. 김준호, 김준호는 어머니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전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더 취약해 보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김정숙, 김정숙은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저 손자들을 알 기회를 갖고 싶어. 내가 저지른 피해를 어느 정도 만회하고 싶어. 그건 할머니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김준호, 김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너희 생각은 어때? 박민서, 박민서는 불확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마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박민준, 박민준은 설득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김정숙, 김정숙은 지갑에서 서류 더미를 꺼냈습니다. 이건 법률 서류야. 회사의 남은 지분을 너희들을 위한 신탁 기금으로 이전할 거야. 그리고 15년 전에 김영수와 내가 했던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술할 거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박수현, 박수현은 김준호, 김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야. 김준호, 김준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이들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 그리고 만약 할머니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 거야. 김정숙은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미 자존심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서자 기자들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 여사님, 아들의 사생 가족을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박수현 씨 돌아오는 대가로 얼마의 돈을 요구했습니까? 김준호가 개입하기 전에 박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사생아가 아니에요.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베넷 가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좋은 삶을 줄 기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고 우리를 보호했고 이제 우리는 그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하는 일입니다. 기자들은 침묵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민서 박민서는 박민준의 손을 잡고 형 옆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준호는 눈물을 흘리는 박수현을 발견했습니다. 기쁜 눈물이에요. 그녀는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민준이가 많이 성장했어요. 둘 다요. 그건 엄마를 닮았네. 김준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김준호는 사설 탐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주도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가장 큰 경쟁사들과 만나 회사의 적대적 인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준호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는 단순한 사업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이들의 상속이며 그들의 미래의 안전이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가져와 그는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 우리 얘기해야 해요. 또 다른 위기인가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그는 거실에 모여 숙제를 하고 게임을 하는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강해. 박수현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앉으면서 김준호는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회사를 잃을 위협은 그를 삼켜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배운 진정한 부는 그의 은행 계좌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방에 그들을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로 만들었던 사랑 속에 있었습니다. 7장 최후의 전투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민서조차 아버지 목소리의 심각함을 감지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김준호는 설명했습니다. 대숭그룹이라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사와 함께 일하고 있어. 하지만 왜요? 박민서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 박수현은 막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때로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야. 권력과 자존심이 문제지. 최근 신문의 경제면을 공부해온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대숭그룹은 수년 동안 우리를 인수하려고 했죠, 그렇죠? 우리의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원하는 거예요. 김준호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네 할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어. 그가 이 회사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회의에 초대받았던 김정숙은 황폐해 보였습니다. 김영수가 그냥 물러날 줄 알았어야 했는데 그는 패배를 깔끔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싸워야 해. 하지만 가족으로서 싸워야 해. 다음 몇 주 동안 베넷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했습니다. 박민준은 아버지와 함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사업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박민서는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박수현도 수년간 가족 사업을 내부에서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공격을 잘 계획했습니다. 소문과 허위, 보고서에 놀란 장기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박민준, 김준호는 늦은 밤 재무 보고서에 둘러싸여 서재에 있는 김준호를 찾았습니다. 제 생각이 있어요. 김준호는 눈 밑에 검은 다크서클을 들이운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아빠가 항상 가장 귀중한 것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모두에게 보여주면 어떨까요? 다음 날 김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의 비난에 대해 변명하는 대신 그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베넷 가족 재단, 베넷 패밀리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회사는 이윤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김준호, 김준호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들은 저에게 진정한 분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익의 30%는 노숙 가정과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박민준 파크 민준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배고픔과 집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박수현 박수현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민서 파크민서가 형과 아버지에게 합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 박민서 파크민서는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방향을 지지하기 위해 몰려들면서 회사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대성그룹, 대숭그룹의 인수 시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는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그는 예고 없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 하이클래스 레지던스인 한남동 용산구 서울에 나타났습니다. 하하가 내가 일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군. 그는 김준호, 김준호를 비난했습니다. 이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이건 사업이지 노숙자 쉼터가 아니야. 아니요, 아버지. 김준호, 김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회사, 제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유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베넷 가문이 아니야. 김영수는 소리쳤습니다. 그저 하녀의 아이들일 뿐이야. 거기서 아버지가 틀렸어요. 김정숙이 앞으로 나서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나 저보다 더 베넷 가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정수가 김영수는 아내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그들의 편을 들고 있다고? 나는 자존심보다 사랑을 선택했어. 그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15년 전에 해야 했던 일이지. 김영수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서 있는 아들,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하는 손자들,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고 있는 박수현, 파크수현, 그리고 마침내 재산보다 가족을 선택한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이 싸움에는 너무 늙었어. 그는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내 거야. 네 마음대로 해. 할아버지, 파크민서가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하러 오실래요? 엄마가 포트로스트를 만들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희망으로 건네진 간단한 초대는 김영수에게 무언가를 깨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나는 바보였어.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래, 김준호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여전히 가족입니다. 진심으로 노력하신다면 여기에 아버지를 위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3대에 걸친 베넷 가문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때때로 어색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김준호가 박민서 파크민서를 잠자리에 들게 하자 그의 아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아빠?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친구야,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회사를 구했기 때문만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었고 옳은 일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야. 진짜 가족처럼요? 그래, 진짜 가족처럼. 8장 다리 놓기. 김영수의 항복 후 6개월 만에 베넷 가족 재단 베넷 패밀리 파운데이션은 긍정적인 이유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곳의 노숙자 쉼터를 열었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학교 연극에 오신대요. 박민서 파크민서는 아침 식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약속하셨대요. 박수현과 김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영수는 보상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구나 자기야. 박수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바쁜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할아버지는 꼭 오실 거야. 김정숙은 아침 식사에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확실히 할게. 박민준은 휴대전화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대성그룹, 대숭그룹이 오늘 새 CEO를 발표한대요. 모두 이민혁, 리민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민혁, 리민혁. 김준호, 김준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애는 내가 경기 고등학교, 경기 하이스쿨에 다닐 때 2학년 아래였어. 항상 뭔가를 증명하려고 했지. 그날 오후 박민서, 파크 민서의 학교 연극에서 김영수, 김영수는 10분 일찍 도착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여전히 공개적인 가족 모임에 불편해했습니다. 다들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그는 김정숙희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쳐다보게 둬.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피터팬, 주인공을 맡았잖아. 그게 중요해. 박민서, 박민서가 보이는 와이어에 매달려 무대를 가로질러 날아갈 때 거의 엉키다가 큰 미소로 회복하자 김영수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를 더 젊게 보이게 만드는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박민서, 박민서는 여전히 피터판 복장을 한 채 가족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나는 거 봤어요. 할아버지? 봤어요? 김영수는 무릎의 삐걱거림을 무시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가 내가 본 피터판 중 최고였어. 그 주 후반 김준호, 김준호는 불안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대성그룹, 대숭그룹이 베넷 재단, 베넷 파운데이션, 이 쉼터를 건설하고 있는 지역과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고급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거야. 박민준은 가족 저녁 식사 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돕는 사람들은 그곳에 계속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박민서는 물었습니다. 합법적이야. 김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윤리적이지만 합법적이지. 김영수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재용, 리재용과 나 몇 년 전에 몇 가지 거래를 했었지. 그다지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래였지. 아버지 김준호는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협박을 사용하지 않아요. 협박이 아니야. 김영수는 주장했습니다. 그냥 압력이지.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력. 박수현이 말했습니다.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어때요? 지역 사회를 돕는 것이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어때요? 그건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김영수는 박수현을 새롭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김준호와 박민준은 이민혁, 리민혁을 만났습니다. 젊은 이민혁, 리민혁은 거기에 박민준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아들을 사업 미팅에 데려오는 건가? 베넷? 그는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은? 김준호는 그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네가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박민준은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역 사회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왔지만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수치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범죄율 감소, 소규모 사업 번창, 학교 개선, 이민혁, 리민혁조차도 그 결과에 대해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개발 경험과 우리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함께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 하이클래스 레시던스인 한남동 용산구 서울에서는 박수현이 최지혜, 초이지혜와 함께 옛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방법으로 이 주간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날이 기억나네. 최지혜, 초이지혜가 어린 시절의 김준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도 항상 진지했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박수현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는 이제 달라졌어요. 더 행복해 보여요. 우리 모두 그래요. 최지혜, 초이지혜가 인정했습니다. 수현 씨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김영수가 나중에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이걸 찾았어요.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초창기 사진들이에요. 그는 자신이 훨씬 젊었을 때
김준호, 김준호에게 사업에 대해 가르치는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들에게서 저에게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공에 대해 배웠습니다. 박민서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와 박민준이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정말 크게 웃고 있어요. 대성그룹과의 파트너십은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준호, 김준호와 박민준이 승리를 공유할 때 그들은 계약과 거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울 가족들, 그들이 만들어갈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김준호는 박수현이 가장 좋아하는 생각하는 장소인 정원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행복해요? 그가 그녀를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봐요. 준호 씨. 당신의 부모님은 민서와 체스를 하고 민준은 당신의 뒤를 따르지만 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그리고 저는요. 당신은 제가 항상 당신이 될 수 있다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안에서는 박민서가 김영수에게 비디오 게임 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소리와 초이지혜와 박민준 이 재단의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논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갈등과 불일치가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김준호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사업 거래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절 완전한 순환 김준호가 처음으로 박민서가 빵을 훔치는 것을 잡은 지 꼭 1년 후 베넷 가족은 첫 번째 쉼터의 기념일 행사에 모였습니다. 낡은 건물은 수십 가족을 위한 따뜻하고 환영하는 보금자리로 변신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믿을 수 없어요. 박수현이 박민서가 거기에 사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거리에 있었어요. 김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끔 박민서가 그날 아침 제 레스토랑에서 훔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박민준이 그들에게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골랐어요. 당신과 이야기할 용기를 내려고 몇 주 동안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박민서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김준호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동생을 챙기고 있었던 거야. 축하 행사가 한창일 때 리민혁이 예상치 못한 소식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시의회가 우리의 공동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그가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에 저렴한 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민준이 활짝 웃었습니다. 봤죠, 아빠? 제가 말했잖아요. 그가 해낼 거라고. 리민혁이 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싫어하셨을 거예요. 그는 항상 자선 사업은 사업에 해롭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리민혁은 박민서가 아이들을 이끌고 게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세대가 일을 다르게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부엌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있던 초이지혜가 모두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깜짝 놀랄 시간이에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영수가 쉼터 그림으로 장식된 거대한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박수현이 숨을 헐떡이게 만든 것은 프로스팅으로 쓰인 발표였습니다. 착공 박수현 기념병원동 박수현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 아직 안 죽었는데요. 김준호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영감을 주었어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새로운 의료동을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에 추가하고 있어요. 아무도 치료와 자녀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박수현이 눈물을 터뜨렸고 박민서가 그녀를 껴안으러 달려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녀가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박민준이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년 전 저는 화가 나고 무서워서 혼자 동생을 돌보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빵을 훔치는 것을 잡은 부유한 사업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박민준, 박민준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가는 단순히 우리 아버지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베넷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박민준, 박민준 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영학과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할 것입니다. 회사와 재단 모두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김준호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너는 그럴 필요가 없어. 하고 싶어요. 박민준, 박민준이 방해했습니다. 민서, 박민서와 저는 아무것도 없이 자랐고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고프고 무서웠던 기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김영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40년 넘게 이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지금만큼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최지혜, 초이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현 씨, 우리는 수년간 당신과 아이들을 우리 가문에서 멀리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그랬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해가 지는 밖에서 김준호, 김준호는 박민서, 박민서가 쉼터 앞 계단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괜찮아, 친구야. 박민서, 박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그 아침 당신이 저를 골목길에서 쫓아왔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당신을 바라보니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당신이 제 아빠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네. 그래서 바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당신을 찾는 꿈을 오랫동안 꾸어왔어요. 김준호, 김준호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 괜찮아요. 박민서, 박민서가 아이들의 단순한 지혜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서로를 찾았어요. 안에서는 박수현, 박수현이, 박민준, 박민준 이 한 말에 웃는 소리와 김영수, 김영수와 최지혜, 초이지혜가 케이크를 가장 잘 나누는 방법에 대해 좋은 성격으로 논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가족, 온전하고 행복하고 치유되는 소리가 저녁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김준호, 김준호가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어, 민서야. 내 말이 정말 맞아. 모든 일은 정확히 그래야 할 때 일어났어.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박민서, 박민서가 활짝 웃었습니다. 김준호, 김준호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살고 있어, 친구야. 우리는 지금 그것을 살고 있어. 10절. 사랑의 유산빵 한 조각이 모든 것을 바꾼 그 운명적인 아침으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베넷 저택은 가족들이 아주 특별한 날 박민준, 파크민준의 대학 졸업식을 준비하면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엄마, 넥타이 봤어요? 박민준, 파크민준이 계단에서 소리쳤습니다. 19살의 그는 매일 아버지와 더 닮은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박수현, 박수현 이 문제의 넥타이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기야. 어젯밤에 두고 간 바로 그 자리예요. 이제 13살이고 어머니만큼 키가 큰 박민서, 박민서는 이미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 민준아. 아빠가 너의 큰 연설에 늦을 수 없다고 했어. 박민준, 박민준은 가족 회사와 재단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전 과목 A를 유지하며 졸업반 연설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성공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하는 그의 논문은 이미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준호, 김준호는 자부심으로 가족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수현, 박수현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이제 베넷 재단의 일상 업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연민과 직접적인 경험은 그녀를 그 역할에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준비됐어요? 최지혜, 초이지혜가 외쳤습니다. 그녀와 김영수, 김영수는 수년 전에 자신의 저택을 팔고 근처 편안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김준호, 김준호의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손자들과 잃어버린 세월을 보충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김영수, 김영수가 자신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그를 상당히 부드럽게 했습니다. 요즘 그는 사업에 대해 논쟁하기보다는 박민서, 박민서와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졸업식에서 박민준, 박민준은 자신감 있게 연단에 섰습니다. 5년 전 저는 거리에서 살며 어린 동생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 많은 아이였습니다. 오늘 저는 졸업생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운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달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김준호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박수현, 박수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민준, 박민준이 계속하자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정한 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은 기적을 믿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님은 변하고 자부심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청중석에는 이민혁, 리민혁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대숭, 그룹후벤의 파트너십은 도시를 변화시켜 이제 전국적으로 복제되고 있는 저렴한 주택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식후 가족들은 저택에 모여 축하했습니다. 집에는 재단 자원봉사자, 쉼터, 가족 친구가 된 사업 파트너 등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연설 박민서, 파크민서가 소리쳤고 모두 김준호, 김준호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김준호, 김준호는 자신의 가족, 박수현, 박수현, 검은 머리카락에 몇 가닥의 은발이 섞인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그녀, 아버지의 사업 감각과 어머니의 마음을 결합한 직업을 시작할 그의 아들 박민준, 박민준,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보는 능력을 결코 잃지 않은 10대 소년으로 자라고 있는 박민서, 박민서. 사랑이 사회적 지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의 부모님을 둘러보았습니다. 5년 전 김준호, 김준호가 시작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제 레스토랑에서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그는 배고픈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제 인생의 사랑으로 그는 박수현, 박수현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가족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잔을 들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된 남자가 너무 자랑스럽다. 민서야, 마법을 믿는 법을 일깨워준 너에게. 부모님, 사랑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부모님께. 수연아, 나의 심장, 나의 집,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여정의 일부였던 모든 분들께. 그날 밤 손님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가족들은 박수현, 박수현과 김준호, 김준호가 종종 이야기하러 가던 정원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민서, 박민서가 물었습니다. 이제 김준호,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민준, 박민준이는 회사에 합류할 것이고 너는 학교를 마칠 것이고 재단은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수현, 박수현, 이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골목길에서 그 아침 기억나요? 당신이 민서, 박민서가 빵을 훔치는 것을 잡았을 때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지. 김준호,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최지혜, 초이지혜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김영수, 김영수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가장 큰 회사, 가장 많은 돈을 갖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을 지켜보고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것을 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박민준, 박민준, 이 동생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너로부터 시작되었어. 민서야. 배고픈 네가 그 빵을 훔친 것으로부터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박민서, 박민서가 심사숙고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항상 다시 만날 운명이었을 거예요. 김준호, 김준호는 가족, 자신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가족, 용서하고 용서받은 가족.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어? 그가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민서야. 어떤 일들은 그냥 운명인 거야. 그리고 많은 가족 대화가 있었던 정원에서 베넷 가족은 별 아래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전한 순환을 이루었습니다. 훔친 빵 한 조각부터 사랑의 유산까지.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부는 은행 계좌나 사업 거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단순하고 심오한 축복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수현, 박수현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에는 너무 바빴던 그 남자는 이제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해냈죠, 그렇죠? 우리는 완벽하게 해냈어요. 김준호, 김준호가 그녀를 가까이 당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장난스럽게 다투고
부모님들은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위로 별들은 흩어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지만 진정한 보물은 바로 그 정원에 있었습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운명으로 하나가 된 가족. 끝.